대만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만 해역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앞으로 계속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제 한방 박정호입니다. 최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올해를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 타이완이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어떤 인물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라이칭더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대만의 독립주의자라고 부르는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1959년 그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서 태어났고요. 또 네. 탄광 노동자 가정에서 6남매 중에서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이 일찍 여의면서 생활고를 겪었고요. 특히 그 고학으로 의대까지 진학을 해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공공보건학과 관련된 석사를 받을 정도로 과 관련 전문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이칭더가 정치의 길을 걸었던 것은 1997년 대만 총통 선거를 겨냥해서 중국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당시였는데요. 네. 이 당시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타이베이시뿐만 아니라 주요 그 정책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원장까지 지낼 정도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또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 또 타이난 시장 시절에는 시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출두하지 않고 아주 청렴하고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라이칭더 이 당선인이 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립을 선포할 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그 대만 선거의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네. 한다면은 아무래도 현상 유지가 그 대만의 주요 그 여론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뭐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네. 중국에 대항해서 현상을 변경시키는 사업들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라이칭더가 반중국 친미 노선을 계속 걷는다면 라이칭더가 취임이 5월 20일 날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대만 해역과 관련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통상 문제에서도 압박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과 대만은 별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 내 그리고 또 대만 내 여론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네. 느꼈는지 독립도 통일도 원치 않는 현상 유지 노선을 계속 걸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만이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얻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현재 대만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3개국밖에 되질 않고요. 네. 독립을 한다고 해서 외교적 방향을 일으키는 더 힘듭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취급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죠. 불가리, 발렌티노, 케빈 네. 클라인, 코치, 자라, 갭, 델타 항공, 메리트 호텔까지도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독립과 관련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독립보다는 현상 유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이완이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왜 이렇게 그 민진당 후보 특히 이제 독립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조국 통일을 완수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고요. 또 조국 통일은 역사의 그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손에 꼭 넣어야 될 그 핵심 이익은 국가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네. 이를 꼭 추진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대만 선거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만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국민당 후보를 또 지원하기도 했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회색 지대 전략을 썼는데요. 대만의 12개의 스파이 풍선을 날리기도 했고요. 네. 대만의 그 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도 발사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12개 대만산 수입품에 대해서 우대 관세도 폐지할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가해왔는데 네. 문제는 이런 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SNS인 웨이보 같은 경우에도 네. 토요일 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선거 관련된 이슈가 주요 키워드 제일 앞단에 섰는데 몇 시간 뒤부터는 검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팝업창이 지금 띄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세고요. 네. 또 자신의 체면에 스크래치가 난 이번 대만 정책 실패를 자행했을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996년 제3차 대만 그 해협 위기 때처럼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도 모든 중국군에게 훈련 개시 동원령을 올해 들어서 처음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대만 해협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앞으로 계속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일견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앞으로 대응, 이렇게 그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 보복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펄벅 여사가 썼던 대지의 대지. 네. 그 상황이 신의 혁명을 그 묘사한 글인데요. 이 당시에 그 주인공인 오란이 폭도들로부터 습격을 받아가지고 난장판이 된 그 부잣집에서 네. 보석을 발견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 당국에 의해서 자신이 언제 조사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네. 대놓고 사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탁 그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중증그룹처럼 언제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수급상 가격 하락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과 관련된 군사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가하거나 상륙 작전을 핀다 그러면은 대만 인구의 50명당 한 명의 병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만 병사 40만 명 정도가 동원돼야 되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만 명 동원은 가능하겠지만 대만 해협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최대 10만 명 정도밖에 상륙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새화된 대만에서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네. 때문에 앞으로 대만과 관련해서는 무력적인 시위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군사적 충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낸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비행기로 사방을 포위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완에서 위기가 고조된다면은 우리에게 미칠 어떤 경제 안보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5월 달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긴장감 이상의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 안에 보면은 대만 해협이 있고요. 네. 남중국해, 동중국해가 동중국해.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연간 5조 달러가 지나가는 골목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족의 12%를 차지하는 수산물이 나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물동량이 더 많은 거죠. 네, 한국.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량의 90%가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네.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운송의 40%가 이 지역에서 군사 훈련이 2주 이상 진행이 되면은 네.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서 자금률이 거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수입이 안 돼가지고 2주 이상 지나면은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1개월 정도 생산이 중단된다면은 네. 그 전 세계 경제를 보면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7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네. 1년 이상 장기화된다 그러면 880조 원 정도가 사라지니까 네. 전 세계 GDP의 1%가 날아가게 됩니다. 네. 또 산업별로 보면은 스마트폰, 게임기, 컴퓨터를 중심해서 전자 제품 쪽의 피해가 가장 큰데요. 그렇겠죠. 부가가치 네. 기준으로 해서 한 달만 무려 이런 그 전자 제품과 관련해서 5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1년간 네. 지속이 되면은 580조 원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뭐 통신 산업, 정보 서비스, 자동차의 공급망 자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만에 이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그 구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홍콩 ELS 상품을 가입한 그 우리 투자가들이 이제 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이번 선거 결과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를 계속한다면은 그 중국 시장이나 홍콩 증시의 이 지수가 올라가기도 상승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도 가격이 한 5% 정도 떨어진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네. 현재 중국 국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이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또 국유 기업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연기금 펀드라든지 각종 외국인들의 그 매도 압력이 가속이 되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물과 관련된 포지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투자가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정부가 좀 안전 장치라든지 그리고 이 상품을 팔았던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대처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